S&P 500 주가 및 포워드 PE 보시면 4월 10일 현재 20.2배까지 올라왔고요. 한때 19배까지 떨어졌었는데 20배 회복했고, 주가하고 EPS 보면 EPS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EPS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기울기가 강한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굳이 섹터하고 지수로 보면은 반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상위 30종목 중에서도 반도체 쪽의 모멘텀이 상당히 강한데요. 마이콘 테크놀로지가 올해 4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램리서치가 54%가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AMD 14%가 올랐고, 그리고 캐터필라도 한 38% 올랐습니다. 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루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아주 강하게 끝났습니다. 중간에 지정학적 노이즈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완화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다우, 나스닥, S&P 500, 특히 이제 필반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리밸런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모멘텀이 센 종목들로, 또는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섹터들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의 자금 유입이 다른 때보다 조금 둔하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계속 모든 섹터가 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실적 시점을 맞이하면서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투베이식은 넘어가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거는 이란이 한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하는 건데요. 일단 전쟁 이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던 선박들이 한 40-50척 정도 됐었는데, 전쟁 이후에 한 자릿수 초중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자릿수 초중반으로 준 선박들이 대부분 이란 선박이었습니다. 원유를 싣고 다른 나라로 가는, 수출하는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많았을 텐데, 옆에 이란 원유 수출량하고 유가를 보면은 이란은 하루에 190만 배럴 정도 수출하는 국가인데, 전쟁 이전에 190만 배럴에서 한 140만 배럴도 있었고 150만 배럴도 있었는데, 전쟁 이후에 160만 배럴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렌트유 기준으로 72불에서 118불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수출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란을 버티게 하는 주요한 경제적인 팩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압박을 해서 이란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포스팅을 보면은 그 해협을 봉쇄한 이후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34척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 자릿수 초중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치고요. 이에 따라서 WTI도 100불을 넘었던 게 90불대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점을 이미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협상 단계로 들어가면서 밀당을 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일으킬 텐데, 그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좋은 종목들을 모아가고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ASML하고 TSMC 두 종목이 있는데, ASML에서 관전 포인트는 저는 딱 하나만 뽑으라면은 주문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즉 다시 말해서 수주액인데, 지난 4분기에 실적 발표를 할 때 13빌리언 유로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번에 7빌리언 유로를 수주한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벌써 우리 돈으로 20조, 10조, 요 정도의 ASML 장비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이닉스는 이미 공시까지 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액 자체가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또 탑라인이나 바텀라인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주가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ASML의 수주 잔고 증가가 중요한 의미는 ASML을 통해서 TSMC의 캐펙스가 상향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이 될 것 같고요. 또 같은 결의 램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역시 장비 수주에 따른 실적 개선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주하고 수주 잔고 추이를 보면은 지난 4분기에 수주가 13.2빌리언 유로로 훌쩍 높아졌는데 이번에도 이 수주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중국 비중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요. 기타 지역의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 중국 비중이 한 36% 정도 됐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아마도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기타 다른 국가들의 그 비중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IT 관련된 규제가 좀 완화되면은 ASML 같은 경우는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발표 관전 포인트 쪽 보시면은 여기 TSMC인데요. TSMC 보면은 역시 TSMC도 이제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양호할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 중에서 매출은 매월 발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여기 제일 밑에 캐펙스 증가 가능성입니다. 1분기 한 12빌리언 정도 캐펙스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EPS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캐펙스 자체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주요 고객사인 애플이나 퀄컴, 미디어텍, 엔비디아, 구글, AMD, 인텔,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3나노 공정을 활용한 칩에서 2나노 공정을 활용한 칩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공정 전환에 따른 장비 수요도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를 볼 때 TSMC 자체의 실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장비 수요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요국 증시 보시면은 4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3월에 부진을 뚫고 끊어내고 코스피가 16% 올랐고요. 니케이가 11.5%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5.4%, S&P 500도 4.4% 올랐고요. 상해종합도 2.4%가 상승을 했습니다. 연초 이후 코스피의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39%가 올랐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0.4%인데 오늘 새벽 끝난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미국 쪽 필반 지수가 압도적으로 4월 달에도 반등할 때도 더 크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초 이후에도 25.5%로 압도적으로 다른 지수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모멘텀이 강한 ETF를 투자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섹터 쪽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 IT 그간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의 모멘텀을 받은 에너지 섹터가 7.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 이후에 에너지, 소재, 산업재가 아직까지는 그 다른 섹터들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인데 다른 섹터 IT 쪽이 특별히 마이너스 3.1%긴 한데 어느 정도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은 회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 심리하고 기대 인플레가 발표된 미시간대 서베이에서는 그렇게 뭐 볼 건 없습니다. 왜냐면 3월에 상당히 그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안 좋았을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50.1이 나왔고요.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만 보면 4.8% 나왔고요. 5년에서 10년 보면 3.4%가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이슈고 시장학적 이슈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다 안정화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좀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만 빠지면 4%대 초반대로 떨어질 것 같고요. 페드와치에서 예상하는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도 없는 편인데 이것도 유가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협상이 좀 잘 되고 유가가 진정되면 이런 매크로 변수들도 안정을 찾으면서 주가도 다시 랠리를 펼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주가 및 포워드 PE 보시면 4월 10일 현재 20.2배까지 올라왔고요. 한때 뭐 19배까지 떨어졌었는데 20배 회복했고 주가하고 EPS 보면 EPS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EPS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기울기가 강한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굳이 섹터하고 지수로 보면은 반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상위 30종목 중에서도 반도체 쪽의 모멘텀이 상당히 강한데요. 마이콘 테크놀로지가 올해 4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램 리서치가 54%가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AMD 14%가 올랐고 그리고 캐터필라도 한 38% 올랐습니다. 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이번에 PPI하고 주간 고용 나오는데 큰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했고 무난하게 나왔고요. 시티그룹, 웰스파고 그리고 중요한 ASML하고 TSMC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우리나라 장 중이나 아니면 장 끝나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하고 날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머리입니다. 연초 이후 미국 시장은 순환매 확산, AI에 의한 파괴적 혁신, 이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그렇지만 병목이 발생하고 전방시장이 커지는 기업들의 모멘텀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종목군들은 좋은 기회 요인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변화무쌍하고 앞날을 좀 잘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심을 잡고 그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그리고 선택과 집중 두 가지 팩터에 더 초점을 맞춘 투자를 하면 지금부터 3개월 또는 연말 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